강냉이밥과 삼계탕.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 강냉이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북한에서는 강냉이 기름을 옥살 기름이라 하고 강냉이로 만든 쌀을 옥살이라고 한다고 한다. 얼마나 쌀이 귀하면 강냉이를 옥살이라고까지 부를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쌀밥을 구경한 적이 없는 주민들을 향해 우리 인민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흰 쌀밥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가 이 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김정일 때에까지 와서도 흰쌀밥에 고기국 타령이라니 놀랄만한 일이다. 그동안의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싶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화가 날 일이다. 이런 현실을 보고 필자는 언제인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마피아 집단만도 못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는 뜻이었다. 갖은 범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마피아 집단도 제 식구만큼은 거두어 먹이는 데에는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데 무슨 나라가 제 백성 하나 먹여 살릴 궁리 한번 안 하면서 노상 핵무장하고 미사일이나 쏘아대는 전쟁놀이만 하는 나라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였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전쟁할 생각만 접어도 북한 사람들이 강냉이밥이라도 제법 배불리 먹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김정일이 살아 생전에 국민들이 강냉이밥 먹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 들어도 그것은 사뭇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북한 주민들은 그 살뜰한 보살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강냉이 밥 소식에 앞서 누구를 숙청했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온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똑같이 한 조상을 받드는 한 핏줄 한 민족인데 북한 주민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지질이 못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멸시받는 삶을 영위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가진 가머니설과 우극다짐으로 강요하는 지도자들의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해온 내력을 보면 한마디로 얼토당토하는 동네 깡패와 같은 짓거리 밖에 무엇이 있었나 싶다. 간간히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 30년대 김동인의 소설 붉은산이 생각난다. 주인공은 사학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고 무대는 조선인끼리만 한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만주의 어느 이름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그 소설의 주인공 사학이 지금의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해서다. 동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도 마음대로 안 되면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내어 행패를 부린다. 얼마나 행패를 부렸기에 본 이름은 어디 가고 별명이 사기다. 살쾡이라는 얘기다. 세상에 없는 파라코에 얽힌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 사기 나타났다고 하면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고 부녀자들을 숨기느라고 부산하다. 주민들은 저놈이 역병이라도 들어 죽어 주었으면 하고 비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들어도 그의 대답은 흥이라는 코웃음으로 끝내는 암종이다. 너그러워서가 아니다. 그런 정도의 비난쯤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의 비아냥대는 감탄사 흥이다. 이런 사악의 시달림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몰매로 죽이려고 하나 뜻을 모아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을 조선 사람들이다. 오늘의 북한을 보면서 우연하게도 이 소설이 생각난 것이다. 북한 사람들의 고단한 오늘의 삶이 꼭 사악에게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그 소설 속의 마을 사람들과 흡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해온 내력을 보면 한마디로 얼토당토하는 동네 깡패와 같은 짓거리 밖에 무엇이 있었나 싶다. 평온한 마을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유기와 도끼만행과 어부 납치와 관광객 사살과 공비 침투와 인권유린과 칼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과 미사일 발사와 핵무장으로 온 세계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행패를 부린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을 퍼부어도 흥하는 코웃음뿐이다. 영락없는 사기다.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은 그 마을 사람들처럼 사악에게 시달려도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선량한 마을 사람들로 전전긍긍하면서 나날이 고통만 삼켜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소설에서 사악은 조선 소작인을 죽인 중국인 지주에 대한 벽수길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북한이 살과 같은 행보로 이 지구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가장 합리적인 사회적 생존 조건은 결국 이웃과의 상부상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 어느 한 영역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살과 같은 처신으로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살기의 삶은 온전히 스스로 고립된 삶이었다. 북한도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고립된 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김정일이가 했다는 강냉이밥 얘기도 어쩌면 진심 어린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흰쌀밥을 먹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무슨 정책인들 사양하겠는가. 흑묘, 백묘로 유명한 등소평은 시장을 말하면 자본주의이고 계획을 말하면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를 위해 이용하면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를 위해 이용하면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강냉이 밥을 먹으면 주체사상이 되고 이 밥에 고기국을 먹으면 자본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 바이야. 주체사상을 위해서라도 흰쌀밥을 먹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인민들이 강냉이죽도 못 먹다 보면 주체사상도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한 교포를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단다. 자네 삼계탕을 아는가?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런 대화록을 보고 필자는 북한 사람들이 과연 삼계탕을 알기나 알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십중팔구 모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삼계탕을 모르는 북한 사람들과 강냉이밥을 모르는 남한 사람끼리 앉아서 대화할 적의 의사소통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소설 속의 사액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얘기를 부언해 둔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